자, 이제 북미 지역 연구 8주차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말미에 북미 시장의 메가 트렌드에서 부동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강의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1의 소비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시장은 소득 계층별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차별화된 또 세분화된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이 발달되면서 수요자 주도의 시장 구조가 정착이 되어서 품질 여하를 막론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 소비시장입니다. 이제 연령별 인구 구성 현황과 전망을 이제 살펴보면 2000년 미국 인구 센서스 기준 전체 인구는 2억 8천만 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3억 3천만 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한 5천만 명 정도 이상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다시 책으로 가서 청 중년층 비중은 이제 20에서 44세에 속하는 그런 인구인데요. 전체 3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45세에서 64세 비중은 22%, 유청년층 5에서 19세는 21.7%, 노년층 65세에서 84세는 10.9%, 영유아층 0에서 4세는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에서 84세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0년에 가면 무려 1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45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에서 44세 청중년층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0에서 4세 영유아 및 5에서 19세 유청년층 비중은 현재의 수준인 각각 7% 및 20%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 계층별 인구 구성 현황입니다. 고소득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 북미 시장만의 현상은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IT, ICT 산업이 결국 이제 주도하면서 결국 이제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현격히 이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가가 각 나라마다 혹은 뭐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겠죠. 이러한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거, 이거는 결코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결국 사회 불안정과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 각 국가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난제겠죠.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으로 진입하는 미국 소비자 가구의 증가율은 1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자 가구 증가율이 무려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전체 가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가구는 2005년 3,160만 가구로 1990년 920만 가구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는 전체 가구에서 4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가구가 처음으로 50%를 초과해서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향후 소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득층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고소득 여성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결과겠죠. 결국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또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이 남성의 고등교육 비율을 이미 추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고학력자도 여성의 비율이 더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소득 여성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의 주체를 부상하면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연간 가계 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가구도 1990년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따라 직장 생활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컴퓨터, 전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보다 편리한 쇼핑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이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티네이저가 새로운 구매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의 가속화,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면서 미국 티네이저의 조기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소비시장의 중요한 구매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해체의 가속화는 특히 이제 북미, 유럽,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사회, 백인사회 등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50%를 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가정이 결국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헤어지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로서 헤어져서 결국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이런 이제 가정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얼마 전에 30%였지만 지금은 이제 30%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초혼이 계속 유지돼서 두 분의 이제 생명이 마감할 때까지 결국 물론 고령화돼서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 그렇다고 남은 그 배우자가 다른 상대를 찾지 않는, 그래서 그 두 분 다 이제 초혼인 상태로 세상을 마감하는 그 상대가 이제 변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이제 30%를 넘어선 지 우리도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지역별로 특성화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을 중심으로 한 보스턴, 워싱턴 등 이 동부 지역과 시카고 중심의 중서부 지역 소비자들이 남부 지역에 비해서는 여기서 남부 지역이라는 것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엘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지역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미시시피,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진보적이고 국제화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서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외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개방적이라는 얘기죠. 좀 더 국제화됐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객관을 살펴보자면 캐나다의 소비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약 6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더욱더 이제 증가해서 한 7,6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성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5년, 2015년까지 연평균 10%의 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9세 이하의 영유아 인구와 틴에이저의 인구는 2015년 각각 전체 인구의 10%, 자, 이 수치는 1990년에는 14%였습니다. 또 11%, 이 수치는 1990년에 14%였죠. 정도를 차지해서 1990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인구는 1990년 전체 인구 25%에서 향후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미래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에서 2005년간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계층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향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소득 계층별 인구 구성 현황과 전망입니다. 고소득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즉 1995년에서 2005년 5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명목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것이죠. 보유한 가구 수가 약 2배 증가했고 향후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급한 이 가구들은 전체 가구 중에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이, 즉 캐나다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 3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처분 소득을 보유하는 가구는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가구들도 전체 소비 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캐나다의 최근 소비 특성 및 패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민자의 증가가 꾸준한 인구 증가세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캐나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서 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 중에서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인구 수는 2001년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해서 호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이민자 급증, 특히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소비 패턴 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민자의 대도시 거주율이 일반 캐나다인보다 높아서 대도시의 소비 트렌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보면은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 애가 이제 캐나다에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세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방학 때 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캐나다 이민자들을 보면 한국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기 교육을 시작해서 이제 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 세대가 막 나오는 그런 시대였고요. 이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미 상당히 탄탄한 그 차이니즈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그래서 캐나다도 제가 처음에 밴쿠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 있었는데 밴쿠버든 토론토든 이 차이니즈 커뮤니티가 확고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결국 상당히 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왔습니다. 특히 이제 97년에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의 부유층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상당히 온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1990년대 유입된 이민자의 94%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반 캐나다인들의 대도시 거주율은 64%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 우선 일단 캐나다는 미국이든 백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인종이 이제 이 조그마한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살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거의 백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도 역시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역시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의 문제, 또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민자들이 결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제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죠. 같이 책을 보면, 자,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에 이민자 비율은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영유아 제품 구매 계층을 보유하고도 있는데요. 우선 보면 20세 이하의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같은 감소세는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귀해지는 20세 이하 자녀를 위해서 중장년층이 고가 제품을 소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중장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광범위하게 영유아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년층이 이제 왜 또 할까? 자, 이 노년층으로서는 손자, 손녀들이 되겠죠. 이 노년층은 그야말로 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인데요. 보면은 그야말로 자, 뭐 되게 나라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성장하던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좋은 시기여서 결국 그 성장한 혜택을 고스란히 이제 그야말로 누렸고 또 인구 증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금도 탄탄하게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계층입니다. 자기들이 그야말로 직업적인 안정성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수단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이 연금을 받쳐주는 이러한 그야말로 어찌 보면 뭐 그야말로 행운의 세대라고 보겠죠. 뭐 저도 이제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뭐 누구한테나 이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의 그 소득 중에 일부를 지출하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뭐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80년 대비 2020년 24세 인구의 증가율은 대체로 한 자릿수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0에서 79세의 인구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보다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어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20세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3%, 자, 미국은 6.6%죠. 이 5.3%에 비해서 더욱 하락하는 것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할 주제인 북미 시장 핵심 소비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소비 계층의 선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소비 선정에서 주 4번을 보시면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주로 중장년층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향후 대거 노년층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노년층에서 일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이제 4대 핵심 소비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미 소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룹으로는 풍부한 가처분 소득을 갖춘 중장년층과 여기 첫 번째 이제 소비 계층이 되겠죠. 간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티네이저, 여기 두 번째 이제 핵심 소비 계층입니다. 그다음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새로운 황금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영유아 시장과 노년층 시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핵심 소비 계층에서 제외되는 그런 세대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소득층, 트윈에이저, 청년층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트윈에이저라는 말이 좀 생소할 텐데요. 트윈 플러스 틴 플러스 비트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보통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을 트윈, 즉 틴 플러스 비트윈으로 지칭합니다.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비자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트윈에이저가 있고 틴에이저가 있습니다. 틴에이저는 13세에서 19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약간 중복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틴에이저와 구분해서 또 트윈에이저라는 말이 또 새로운 신조어로서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요즘에는 이제 뭐 주로 경영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경영학, 일부 경제학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이제 파생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본다면 뭐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다 사회생활, 특히 직장생활, 개별 이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흐름, 특히 이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의 이런 트렌드, 지금 뭐 트렌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에 결국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흔히 제가 이제 우리 이 젊은 분들 보면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단편적인 어떤 뉴스나 아니면 주로 게임을 흔히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보면 거기에 이제 열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넘어서서 진짜 참 지식, 참된 지식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가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자기가 관련 책을 사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소속한 그 지역에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유가 있으면 구입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빌려서 대출해서 결국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제신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면이 있습니다. 그 면도 결국은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가 있죠.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보고서에 관련되는 그런 그 주제의 보고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을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논문은 시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보고서가 더 시의성이 있고요. 보고서보다 더 시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주제 깊이는 좀 약할지라도 주로 경제신문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 경제신문에 좀 심층적인 분석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제금융이나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사성 있게 팔로우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이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려면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부지런한, 보다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21세기 그야말로 급변하는 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습득해야 되는 지식과 또 그것을 내재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책으로 오겠습니다. 자, 북미 시장에서 평균 가처분 소득 이상을 획득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소득자의 증가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시장에 전략적으로 집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핵심 소비계층 간 상호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틴에이저는 웹 입점 명시도의 주요 주체로서 네트워크 및 컨버전스 기능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야말로 저보다 더 기능적으로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겠죠. 흔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그런 거겠지만은요. 또 새로운 코크닝 현상을 낳는 주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크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뒤에 또 책의 이 장에 이 부록의 말미에
또 용어 정리가 또 쭉 또 중요한 용어를 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주차 북미지역연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주차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